한국 선박 불법 환적에 대해서 제가 어제 방송을 올렸더니 댓글에 질문이 참 많이 달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또 새로운 챕터 하나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보다 더 무서운 미국 행정명령 13810호 13810호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유엔 제재가 있고 대북 제재에 관해서요. 유엔 제재가 있고 미국 별도 제재가 있습니다. 유엔 제재의 그 처벌 조항은 각 국에 맡겨져 있고 미국 제재는 그것과는 별도로 미국 자체적으로 제재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내법으로 제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관련이 있거나 미국에 관련이 없더라도 달러 통화체제, 즉 국제 기축통화가 지금 달러지 않습니까? 달러 통화체제를 다루는 모든 것이 전 미국 국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국내법으로 이것을 단속합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면 미국 행정명령 13810호 외에 또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등을 포함한 겁니다. 유엔 제재는 1차적으로 각국이 자발적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따로 처벌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 루니스호나 A, 안산 1호 같은 경우 실제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처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안 할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는 북한의 불법 환적에 관여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중국과 러시아 국적의 선박과 기업들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처벌하나요? 중국 처벌합니다. 왜 처벌하느냐? 안 하면은 미국이 더 무섭기 때문에 합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준수 여부는 각 회원국의 자발적 의지에 사실 달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2016년 북한의 핵 개발 관련 전략물자를 수출을 한 랴오닝 홍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랴오닝 홍상 그룹의 경우에는 미 정부의 제재 외에도 중국 정부가 먼저 조사하고 처벌한 전례가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비교적 준수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 나라 기업을 처벌하고 제재를 할까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국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자체는 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앞으로 영원히 거래 안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미국은 자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일어나는 제재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일어나는 거죠. 세컨더리 보이콧은 간접 제재죠. 세컨더리 하는 게 두 번째 제재라는 뜻이니까 간접 제재로서 대부분 제재 위반의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겁니다. 즉 제재를 위반했다. 그럼 미국에는 오지 마라. 미국 시장과는 거래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금융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A라는 어떤 기업이 제재를 위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기업이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금융을 제재해버립니다. 이게 좀 무서운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가 사실상 세계 기축통화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과 달러화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차단은 제재를 받는 기업과 은행의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기업이나 개인은 또는 은행은 자국 내에서 처벌받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2차 제재 조치로 이중 처벌이 될 수가 있죠.
미국 재무부 OFAC는 지난달 말 한국 선박을 제재 위반 관여, 즉 제재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의심 명단에 올렸습니다. 1차로 의심 명단에 올리죠. 중국의 경우도 비슷했죠. 1차로 의심 명단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심 명단을 올릴 때 두 개의 중국 기업을 세컨드리 보이콧하겠다고 딱 그 공표를 했죠. 해당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이 조사를 했거나 말거나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업도 한국 정부가 조사를 했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법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행정명령 13810호 외 이런 것들은 왜 무서운지 한번 봅시다. 이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2017년 9월 미 행정부가 고시한 명령입니다. 오더입니다. 오더 13810호를 따릅니다. 행정명령 13810호는 일단 북한 국적이거나 북한인이 지분을 소유한 선박과 불법 환적을 한 선박은 6개월간 일단 미국 항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미국 항구에만 안 들어가니까 괜찮네. 그죠? 미국 항구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참 괜찮은데 13810호에 근거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운송 산업에 기여한 기업 또는 개인 행위자의 미국 내 자산을 1차로 동결합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재산 찾아가지 마라 하고 꽉 묶어버립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미국에 재산 없으면 되겠네요. 그죠? 미국에 재산 없으니까 동결하거나 말거나 알아서 해라. 미국 국내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해라. 그런데 은행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전 세계 은행치고 미국에 재산이 없는 은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점이 있으면 그게 예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딱 동결시킵니다. 그러면 예금을 못 찾아가죠. 여기서부터 이제 하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입이 쫙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딱 동결되고 미국 정부가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미국 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만 나오느냐면 과징금도 나옵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때려부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이라는 데는 법 집행에 관해서는 엄정합니다. 애누리가 없고 도와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해버립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 기업 두 개가 일단은 세컨드리 보이콧에 들어갔는데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그 중국 기업이 미국 자산이 없을 때는 일일이 만보겠네요? 아니에요. 또 조사를 합니다. 그 자산, 그 기업들에 대한 은행 거래는 어디서 했는지, 돈 송금은 어디서 했는지, 혹시 빌려주거나 받은 건 없는지 또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 이제 자산 동결 조치에 들어가고 나서 2차적으로는 어느 은행이 걸렸는지 재수 없으면 파산해 버립니다. 제가 어제 벌과금만 불러드렸는데 파산한 기업도 있습니다. 파산한 은행도. 그러니까 어제 불러드린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못하도록 만듭니다. 일단 자, 미국 달러 시스템에 접근이 안 된다고 하면 환전 업무는 다 끝나죠. 환전은 아예 못합니다. 달러를 살 수 있어야 환전을 하죠. 그런데 암달러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은행이 암달러상을 한다면 그 은행 신뢰도는 쪽박을 차버리죠. 그러니까 그 달러 시스템에 대한 결제뿐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수입업자로부터 수입할 때 신용장 발행하죠. LC 발행하죠. 수출할 때 또 우리 LC를 미국 은행에 전달하죠. 요게 싹 막힙니다. 국제무역은 취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은행은. 그러면 과징금 나오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10조가 이거 저기 은행 휘청하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조 나오는 건 별개로 이런 게 벌어지는 겁니다. 만약 제재 대상이 결제한 무역 대금을 북한이 소유한 은행 계좌에 송금했을 경우 이를 중개한 금융기관 또는 미 정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재 대상은 더 늘어납니다. 지금은 두 개 기업이죠. 이게 더
새끼를 칩니다.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이거 한번 제대로 잡으면은 조 단위의 수입이 올라갑니다. 벌금 수입이 올라갑니다. 과징금 수입이 올라갑니다. 이게 되는 장사거든요. 원가 없는 장사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10조씩, 5조씩, 3조씩 때려가지고 수입 올리는 겁니다. 그것 말고도 달러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무역거래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외화 송금, 외화 지출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러고 미국 안에 있는 그것이 자산이 동결돼 버립니다. 그때부터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파산하는 겁니다. 이게 순수입니다. 어제 제가 지적해드린 과징금 그거 가지고 웃긴다. 어제 그거는 왜 지적됐느냐면은 우방국가도 사정없이 처벌을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린 겁니다. 영국 은행 걸렸죠. 자, 프랑스 BNP 파리바 은행 걸렸죠. 영국 은행 HSBC 걸렸죠. 독일계 코메르츠뱅크 걸렸죠. 프랑스 하나 더 걸죠. 크레디 아그리콜, 네덜란드 ING 뱅크, 영국계 스탠다드 차터드. 지금 이런 은행들이 제재를 1차 받았는데 이쪽은 또 은행 거래는 계속하는 조건으로 과징금을 또 어마어마하게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국 정부 마음입니다. 미국 재무부 마음이죠. 미국이 문재인 정부한테 경고를 보냈습니다.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 재무부가 비록 제재는 하지 않았지만 한국 국적 선박을 제재 위반 의심에 올린 것은 위반 의심 명단에 올린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의심 명단에 올렸다는 것은 제재가 들어간다. 일단 지난해 말부터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 경협 사업의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비공식적으로라 그랬죠. 보도가 안 나가긴 했지만 이것도 신문기사입니다. 보도가 안 나가긴 했지만 굉장히 강한 컴플레인을 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게다가 하노이가 노딜로 끝나면서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계속 유지하는 것이 지금 현재 1단계입니다. 더 강화하면은 이것보다 더한 법안이 또 나오게 됩니다. 행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것보다 더한 거. 결국 북한으로서는 더욱 강화시키지 않는 것이 큰 선물이 되는 셈인데 지금 제재가 나오는 것은 현재의 법 13810호만 그게 또 많습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제재가 되기 때문에 더 강한 추가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세컨더리 보이콧의 그 제재 범위는 일단 미국에 오지 마라, 미국 입항하지 마라 에서부터 달러 시스템과 미국 재산 동결 하다가 13810호로 들어가면 벌금, 과징금, 민사적인 모든 게 다 따라가는 그 미국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형사재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민사로 다 조집하는 겁니다. 미국 안에 재산이 없다고 해도 어디가 걸린다고요? 그가 거래한 은행이 걸려버립니다. 그 은행이 실제로 이게 걸린다고 생각하면은 미국과의 거래가 종료되고 달러 시스템, 전자거래가 싹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은행은 거의 절름발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예금주들이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서 예금을 찾아버리는 현상을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이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그 은행이 파산하게 됩니다. 방코델타 아시아라는 은행은 실제로 문 닫아 버렸습니다. 파산해버렸어요. 은행이 예금도 없고 미국과 거래도 못하고 달러 시스템에 접근도 안 되고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파산을 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동맹이다, 혈맹이다, 우방이다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일본은행은 혈맹이 아닙니까? 동맹이 아니고 우방 아닙니까? 미국의 우방이죠. 프랑스는요, 영국은요, 네덜란드는 미국 우방 아닙니까? 사정없이 나갑니다. 그리고 참 이 방송을 말미에 제가 기획을 하나 했습니다. 댓글에 있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기획을 하나 했는데요. 제 방송은 진짜로 열린 방송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거의 대부분 좀 많이 읽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달아주는 댓글로 칭찬도 받을 때는 기분이 너무 좋고요.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참 이럴 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많든 작든 후원금 보내주시는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드바이스 예를 들어 질의를 해주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즉 우리 방송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발전 방향 그리고 정광용TV 방송을 통한 여러분의 사회 기여 즉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독자님들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목표로 해왔고 특히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움이 되는 게 없을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구독자님들과 댓글로 통한 소통과 더불어 댓글을 통한 소통도 아직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만남, 즉 차 한잔하는 것, 만남으로 같이 한번 모여볼까, 만나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실내가 되겠고요. 뭐, 태극기 들고 나가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대화를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의 어드바이스나 제가 도움 말씀 받을 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적설적답인가? 그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대화를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광용TV와 만남의 장에 참여하실 분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이것을 실제로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참가 신청을 먼저 좀 해주셔야 제가 기획을 잡을 수가 있는데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하면 어디서 할까? 커피숍에서 할까? 아니면은 좀 더 넓은 강당을 빌릴까?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010-5718-8355 이건 제 개인 핸드폰입니다. 010-5718-8355 그런데 이 전화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전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로만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로 참가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집계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5718-8355 010-5718-8355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커피숍에서 할지 강당을 빌릴지 이런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문의 주실 것도 문자로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성실하게 답변하기가 사실 불가능해요. 문자가 많이 들어올 때는 하루에 수백 개가 들어와 버립니다. 1년 되면 해도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다 읽으면. 그래서 100% 다 답변은 솔직히 못 해드리지만 참가합니다라는 거는 따로 제가 기록을 남겨서 답변도 보내드리고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 감사 인사도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게 우선 집계가 돼야 되니까 참가 의향을 010-5718-8355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